마드리드. 90분이 지났는데 세상이 둘로 쪼개졌다. 승자와 패자. 둘 사이의 거리는 가까웠다. 찬란한 은빛 트로피가 시상대 위로 옮겨졌다. 비통한 동업자들이 옆에 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시상대 위에 우리가 섰어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2018년 19 시즌은 길었다. 2018년 여름 러시아 월드컵 F조 첫 경기가 6월 18일이었다. 프리미어리그는 8월 11일에 개막해서 해를 넘겨 5월 12일에 끝났다. 루카스 모라의 헤트트릭은 UEFA 챔피언스리그 여정의 끝을 6월 1일로 만들었다. 프리미어리그의 앞뒤로 월드컵과 챔피언스리그가 붙어 12개월짜리 시즌이 탄생했다. 긴 시즌을 보내는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힘들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들었다. 힘들다. 연계를 위해 대륙과 대륙을 왕복하다 보면 피곤하다. 그래도 행복하다. 축구선수는 뛰고 싶어도 못 뛸 때가 많다. 지금까지 프로 생활을 하면서 선발 명단에 내 이름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고마운가.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닐까 생각했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은 나를 믿어줬다.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나설 때도 팬들은 황송할 정도로 사랑을 보내주었다. TV 화면에는 나오지 않는 곳에서 보살피고 도와준 가족과 크루들까지 감사드린다. 프리미어리그 종료 후의 일정표는 간단하다. 7월 며칠까지 구단 클럽하우스로 복귀하면 된다는 식이다. 그에 맞춰 선수들은 휴가 계획을 세운다. 2018-19 시즌은 달랐다. 암스테르담의 기적은 토트넘의 시즌 종료 시점을 3주 뒤로 보내버렸다. 물론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라는데 여름 휴가의 시작이 늦어진다고 해서 불평할 사람은 없다. 결승전 대비 훈련 일정표는 빡빡했다. 시즌 종료 휴가는 단 이틀이었다. 수요일부터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했다. 코칭 스태프의 의지가 담긴 훈련은 힘들었다. 에릭 게인의 훈련 합류도 팀 분위기를 좋게 했다. 내게 게인은 소중한 동료다. 집도 걸어서 2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만큼 가깝다. 디스크라인이라는 애칭이 생길 정도로 우리는 죽이 잘 맞는다. 결심. 어렸을 때 사고를 친 적이 있다. 마루에서 형과 놀고 있었는데 땡땡볼이 둘 사이에 떨어졌다. 형은 손을 내밀었고 나는 발을 뻗었다. 나의 킥이 형의 손을 걷어주는 바람에 형의 손가락이 뒤로 꺾였다. 나는 둥근 물체를 보면 무조건 발로 찼다. 공을 차고 놀 때가 재미있었다. 우선 아버지가 프로축구 선수였다. 부상 탓에 현역에서 은퇴했지만 그의 DNA 때문이다. 둘째, 우리 집은 가난했다. 아버지는 두세 가지 돈벌이를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다. 하고는 꿈도 꾸지 못했다. 셋째, 아버지의 교육 신조는 늘 나가 놀아뿐이었다. 아버지는 지금도 자유라는 연료를 태워야 장의력이 빚어진다고 말한다. 덕분에 형과 나는 신나게 놀았다. 온종일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꼬마 시절을 보냈다. 가산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신나게 놀고 동네 사회문화센터 수영장에 가서 텀벙거리고 공지천에서 해가 질 때까지 뛰어다니며 놀았다. 해가 떨어진 뒤에야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샤워를 시키고 저녁을 먹이셨다.
그게 손흥민 형제의 일상이었다. 2002 한일 월드컵이 열리기 1년 전인 2001년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나 혼자 결심을 했다. 축구를 진지하게 배우고 싶었다. 축구선수였던 아버지가 막내 아들의 결심을 칭찬하실 줄 알았다. 아버지는 말씀이 없었다. 축구가 왜 하고 싶니? 왜라니? 초등학교 3학년짜리의 머릿속에서는 논리적인 이유가 없었다. 재밌으니까. 미나, 너 축구가 얼마나 힘든지 아니? 축구를 잘하려면 정말 힘들어. 바깥 세상은 춥다 못해 시릴 정도야. 그래도 할 거야? 아버지에게는 단점이 있다. 초등학교 3학년 꼬마의 눈높이를 전혀 모른다는 것이다. 나는 그냥 축구가 하고 싶었다.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축구를 배우고 싶어. 아버지는 축구하면 힘들다라는 말과 나의 그래도 할래라는 대답이 수차례 오갔다. 내가 이겼다. 축구를 배울 환경이 필요했다. 내가 다녔던 가산초등학교에는 축구부가 없었다. 오전에는 학교 수업, 그리고 점심을 먹은 후 매일 2시간씩 아버지와 두 형제가 훈련을 했다. 메뉴는 단순했다. 볼리프팅이었다. 발 안쪽으로 시작해서 발등과 아웃사이드, 헤딩으로 이어지는 리프팅 프로그램이다. 공을 떨어뜨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보통 한 세트를 마치는데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린다. 맨 처음 훈련을 했을 때는 40분 정도 걸렸다. 팔자 드리블 훈련도 있었다. 큰 팔자를 따라서 안쪽으로 한 번, 바깥쪽으로 한 번씩 차례로 공을 몰고 왕복하는 메뉴다. 드리블할 때 볼이 발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게 하며 터치 감각을 익힐 수 있었다. 성장판을 자극해야 키가 클 수 있다며 점프 헤딩 메뉴도 거르지 않았다. 제자리에서 몸을 웅크렸다가 뛰어올라 이마로 볼을 맞추는 연습이다. 단순해 보이는데 제대로 하려면 반복해야 한다. 아버지는 너희는 훈련만 한다. 그 외의 준비나 뒤처리는 내가 한다. 라는 주의였다. 아버지는 정말 무서운 지도자였다. 그래도 축구 교실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너무 엄하게 가르치다 보니 며칠 만에 그만두는 학생이 많았다. 가르치는 내용도 훗날 볼 리프팅이었으니 손씨 집안의 형제에게는 그만둘 권한이 없었다. 실증이나 게으름도 사치였다. 매일 똑같은 볼 리프팅과 팔자 드리블로 반복하니까 당연히 따분하게 느껴졌다. 아버지는 계속 두 아들에게 똑같은 메뉴만 시켰다. 이런 반복 훈련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세 가지였다. 첫째, 그래도 축구가 재미있었다. 둘째,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 지루하다는 말을 꺼내지 못했다. 셋째, 필요하니까 하는 거겠지라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다. 아버지의 일화는 간단했다. 하나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는 것이다. 양쪽 발로 볼을 마음대로 다룰 줄 알아야 패스도 하고 크로스도 올리고 슛도 때릴 수 있다는 믿음이다. 그 다음에 움직임을 익히고 전술을 배우는 순서였다. 아버지는 나름대로 정한 기준에 다다르기 전까지 두 아들을 다음 단계로 보내지 않았다. 나보다 형이 더 혼났다. 실력이 아니라 성격 문제였다. 형은 아버지를 닮았다. 고집이 센 데다 약한 척하기를 싫어했다. 반면에 나는 약은 편이었다. 아버지한테 혼날 것 같으면 아프다고 하면서 주저앉아 버렸다. 리프팅을 하다가 볼을 떨어뜨려도 아버지가 못 봤다 싶으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리프팅을 시작했다. 형은 고지것대로 원칙을 준수했다. 아버지에게 대들기도 했다. 그래서 혼이 더 났다. 형이 안쓰러워 한 번은 내가 약한 척 좀 해. 라고 말한 적도 있다. 형은 고집불통이었다. 나이가 들어 그 이유를 물어보니 그렇게 약한 척하는 게 싫어서 라고 했다. 트로피.
어릴 적 축구 기억이 별로 없다. 기억력 쇠퇴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라. 기억에 남는 축구가 없는 이유는 내가 엘리트 축구부에서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축구를 배웠기 때문이다. 볼을 떨어뜨리지 않고 운동장을 3바퀴 도는 훈련을 매일 반복했다. 아버지는 기본기를 중시했다. 성적으로 유소년을 평가하는 지도 방식을 싫어하셨다. 덕분에 나는 아버지와 훈련하는 동안 경기에 직접 출전하는 일이 드물었다. 또래 축구부 아이들에게 축구가 경기 출전이었다면 내게 축구는 양발로 볼을 리프팅하고 머리 위에 볼을 세워 균형을 잡는 것이었다. 형과 함께 볼을 떨어뜨리지 않고 한쪽 발로만 리프팅을 해서 운동장을 누가 빨리 도는지 겨루곤 했다. 떨어뜨리면 출발했던 지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하니 한눈팔 틈이 없었다. 그게 우리의 축구였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오바니 FC는 유별난 훈련 메뉴 탓에 등록 학생 수가 적어 한 팀을 이룰 수 없었다. 경기를 아예 뛰지 않을 수는 없으니 가끔 우평 초등학교 축구부에 끼어서 경기에 출전하기도 했다. 나는 용병이었다. 학교 아이들이 한때 섞여서 축구를 하며 놀기도 했다. 훈련도 축구, 노는 것도 축구였다. 예전에 음악만이 세상이 유일하게 허락한 마약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내게는 축구가 그랬다. 기억나는 대회가 하나 있다. 사실 대회가 아니라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가 주최한 이벤트성 풋살 대회였다. 클럽 아이들과 함께 갔는데 대회 현장에서 깨논쇼 이벤트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슛이 제일 센 참가자들을 뽑아 플레이스테이션을 준다고 했다. 우리 집은 가난했다. 집에 자가용도 없었다. 나중에 아버지가 내게 축구를 시킨다며 중고 프라이드를 구해오셨는데 낡은 녀석이었다. 그런 내게 플레이스테이션은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아이템이었다. 이거 무조건 내가 나가서 1등을 먹어야 할 것 같았다. 아들의 눈에서 발사되는 레이저가 아버지의 마음을 콕콕 찔렀나 보다. 결혼식 이벤트가 시작되기 전에 아버지는 나를 대회 현장 구석으로 데려가셨다. 슛을 강하게 차는 요령을 속성으로 알려주었다. 1등을 먹었다. 플레이스테이션을 받았다. 춘천에 있는 후평중학교에 진학해서도 2학년까지 아버지의 훈련을 받았다. 내용은 바뀌지 않았다. 지겹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아버지의 눈빛 앞에서 찍소리 내지 못했다.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아버지는 일대 결정을 내렸다. 실전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아버지는 당신의 축구 후배 나승화 감독이 지도하던 원주의 용민관 중학교로 전학해서 축구부에 합류하고자 했다. 혼자 떨어져 하는 훈련에서 벗어나 또래 아이들과 섞여 경기를 뛸 수 있다는 마음에 냉큼 좋다고 했다. 춘천에서 원주까지 통학하기가 어려워 숙소 생활을 시작해야 했다. 2007년 태어나서 처음 엘리트 축구부에 정식으로 소속되는 순간이었다. 기회. 꼬마 시절부터 꿈이 둘이 있었다.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는 거, 그리고 유럽에서 뛰어보고 싶다는 거. 거짓말 같겠지만 아버지와 함께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작했던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유럽에서 뛰고 싶다고 생각했다. 아버지도 10대 시절부터 독일 분데스리가에 그렇게 가고 싶어 했다고 말씀하신다. 나중에 보니 1970년대에는 분데스리가가 최고의 리그였다. 내게 꿈의 무대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다. 축구 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다음에 2002 한일 월드컵을 보면서 감동을 제대로 먹었다. 4강 영웅들인 박지성과 이영표 콤비가 뛰었던 챔피언스리그 경기도 챙겨봤다. 두 영웅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토트넘 허스퍼로 각각 이적했다. 내가 학교 축구부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했을 때였다. 데이비 베컴이 뛰던 팀에 한국인 선수가 들어가다니
한국인 선수들의 도전이 이어지면서 어릴 적 꿈인 유럽 무대는 프리미어리그로 구체화되었다. 춘천 맨땅에서 온 종일 볼리프팅을 반복하는 꼬마의 꿈치고는 거창했다. 이 다음에 토니 스타크가 되겠어. 이런 느낌이다. 동북고 1학년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그 꿈을 이룰 기회가 찾아왔다. 주말 리그에 출전하고 있었는데 아버지로부터 파주로 오라는 지령이 떨어졌다. 대한축구협회에서 우수선수 해외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해 유럽으로 데려갈 6명을 뽑는다고 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두툼한 종이 봉지를 꼼꼼하게 읽으라며 건네주었다. 해외 유학 프로그램 선배들이 연수기간에 유럽 현지에서 작성했던 축구 일기였다. 세상과 담을 쌓고 살던 아버지였지만 그런 자료는 기막히게 구했다. 그중 유학 프로젝트 5기로서 잉글랜드의 레딩에서 1년간 연수했던 지동원과 남태희 선배가 작성한 일기가 기억난다. 두 선배는 그 나이 때부터 이미 유명했던 전국구였다. 솔직히 레딩이란 구단은 처음 들어봤지만 프리미어리그가 있는 잉글랜드라면 상관없었다. 상세한 내용은 가물가물하지만 자료들을 보면 유럽 현지에서 어떤 훈련을 하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부러웠다. 정말 부러웠다. 나도 잘할 수 있는데 하는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했다. 아버지는 그런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아들의 인생 계획에 유럽 도전을 심어놓으신 것 같다. 아버지는 다짜고짜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번에 제대로 도전해보자 라며 흥분했다. 나야 좋았지만 원래 아버지는 축구 제도권과 거리가 먼 분이었다. 협회, 연맹, 프로구단, 엘리트 축구부 같은 단어가 나올 때마다 버럭 화를 내셨다.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왜 그러냐고 묻지도 못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 입에서 가능성이란 말이 나오더니 파주로 올라가면서 들은 설명으로 퍼즐이 풀렸다. 이번 기수부터 독일 클럽이 선수들을 직접 선발하기로 했단다. 1기부터 5기까지는 협회가 선발한 선수들을 보냈다. 당연 축구 실력을 기준으로 선별해 보냈는데 참가자 대부분이 프랑스와 브라질, 잉글랜드 클럽에서 현지 적응에 애를 먹었다고 한다. 지금 생각해보면 10대 소년이 유럽 축구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실력과 함께 개인의 스타일도 중요하다. 경기장 안에서 뛰는 스타일이 유럽과 맞아야 한다. 볼을 다루는 기술만큼 어떻게 뛰는지도 유럽과 궁합이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